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농막이나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설계할 때 이제 그 설계 순서,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제품 선택하는 것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거는 고객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문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배터리 충전하는 어, 전력 장치죠. 이걸 구성하시고자 하는 거고 패널은 600W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개방 전압이 45.9V고요. 전류가 18.45A가 출력되는 패널입니다. 저희에게 컨트롤러 선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태양광의 기본적인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설계가 되게 쉬워지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실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차량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고요. 80A 제품입니다. 12개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시는 부하,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소형 냉장고 117리터를 24시간 가동하시고 커피포트 뭐 어느 정도 사용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잠깐 물을 끓이는 거니까 요거 사용하는 거 있고요. 충전용 전동 드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이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을 태양광이든 또는 배터리든 추가해 주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실은 배터리의 가격도 비싸고 네, 그리고 수명도 약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이 부하를 분석하는 작업인데요. 뭐 사용되는 세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117리터인데 117리터가 이제 보통 어떤 제품이냐면 우리가 소형 냉장고 80와트 정도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소형이 요건데 요거보다는 조금 큰 거죠. 요 정도 높이가 되는 이제 그런 냉장고가 117이고요. 요거는 90와트네요. 90와트, 90리터, 90리터를 사용하고요. 15.36kWh를 월간 사용하게 됩니다. 1등급 제품이고요. 제가 밖에 나가 실제로 그 전압 전류를 재보니까 어, 이제 냉장고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냉동하는 그런 프로세싱이 아닌 거예요. 유지하는 과정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9와트 정도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문을 좀 열어놨었거든요. 열어놓고 그다음에 작동하는 거, 문을 열어놓고 작동하는 걸 보니까 이제 최대 140.95와트 이렇게 전기를 140와트, 141와트 정도를 이제 냉동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기간에는 9와트 정도, 그 다음에 냉동을 막 시킬 때, 그때는 141와트 정도를 사용해서 어쨌든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한 달 동안에 15.36kW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문의하신 분이 117리터니까 90와트보다 지금 27리터가 크죠. 그리고 그 제품을 제가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그 판매되는 제품 보니까 다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고요. 소형은 에너지 증급이 떨어져서 27.98kWh를 매월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품 비슷한 사용일 것 같고요.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 좀 적을 텐데 어쨌든 등급이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이 그러면 29.78, 27.98, 요거를 이제 30을 나누게 되면 933와트, 하루에 이제 요거를 48V로 나눈 거죠. 933와트를 48V로 나누게 되면 19.5A/h가 돼요. 이렇게 단위를 암페어로 통일하는 이유는 배터리가 암페어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커피포트는 제가 계산에 의해서 300와트 그러니까 이제 2000와트짜리 커피포트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크죠. 2000와트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1분 정도 쓰고 나면 사용이 끝나니까 하루에 한 10번 정도, 뭐 20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6.3A 또는 뭐 10A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냉장고에 비하면. 자, 전동 드릴 충전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충전이 막 시작되니까 0.466A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조금 충전하고는 바로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4V짜리 리튬 이온에 1.5A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충전하는 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 현장이니까 이거를 여러 번 사용한다고 치고 그래서 0.8A 아워가 빠졌네. 0.8A 아워 시간을 곱한 값이죠. 네, 이 정도를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이 26.6A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페어라는 거는 26.6A를 1시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내가 2.26A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10시간 쓰게 되면 두 개 곱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이 옮겨가니까 26A가 되겠죠. 그러니까 26A씩을 10시간 사용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26.6A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 총 합이 26.6A를 하루에 쓰는 거고요. 이틀 쓰게 되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요. 흐린 날, 그러니까 부조일수, 태양광이 어, 떠 있지 않는 날, 부조일수로 하는데 그 날짜가 만약에 3일이 같다. 그럼 3일 동안 켜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이제 태양광 있는 날이겠죠. 이만큼 쓰고 그 다음 하게 되면 이제 3일을 간다 그러면 총 4일이 걸리겠죠. 4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 얼마가 되겠죠.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해가 안 뜨는 날이 있더라도 어, 이 부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보실 텐데 배터리는 80A짜리를 사용하실 거라서 12개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48V 구성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48V로 하게 되면 전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컨트롤도 물론 작아지고요. 그래서 4개를 80A짜리를 이제 4개로 구성한 다음에 3병렬로 가는 거죠. 4직렬 3병렬로 하게 되면 80A 곱하기 3병렬 3하게 되면 300 38에 24네요. 320이 아니고. 예. 240A 사용이 되는데 내가 이제 26.6A 사용하게 되니까 이 배터리에서 완충이 됐을 경우에 한 10몇 프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에 있는데 이 자동차 배터리는 시동을 걸 때만 이렇게 부르릉 하고 시동 걸 때만 사용하고 바로 사용이 중지되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를 만약에 이렇게 10%씩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줄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적합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있으신 거니까 쓰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배터리가 좀 빠르게 손상이 되면 그러면 산업용이나 또는 리튬 배터리로 바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오래 쓰는 경우에. 네. 자, 이건 알아서 잘 배터리 선택하시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가 만약에 리튬 배터리라면 거의 한 9일 정도치를 이 배터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컨트롤러에 따라 좀 종류가 다른데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컨트롤러가 네, 가장 큰 제품 중에 우리가 4415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4415, 엑스트라 4415라는 제품인데 네, 엑스트라 4415N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입력 전압 범위 때문에 이걸 3직렬까지밖에 안 돼요. 3직렬 또는 뭐 2직렬로 해서 구성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3직렬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1800 같은 경우에 자, 요 내용 매뉴얼 어쨌든 4415를 사용하시게 되면 1800W까지 연결 가능하시고요. 3600인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로 올라가셔야 돼요. 50A짜리 쓰시면 되고요. 일단 40A로 쓰는 경우가 적합해서 제가 이걸 선정을 했고요. 40A, 그러니까 1800W, 600W 세 장을 붙이게 되면 1800W인데 요거를 충전 전압을 나누게 되면 이제 31.25A가 실제로 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1조 시간인데 연평균 지속적으로 계속 얼마가 나오느냐. 물론 날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전류 암페어에다가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류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시간을 이것도 곱해요. 그러면 이것도 암페어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요 시간이 그러니까 1800W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냐면 아침에는 좀 이렇게 종 모양인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겠죠. 어쨌든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한 3.5시간 그러니까 3배를 곱하면 되겠죠. 109.4A가 하루에 생산이 되고요. 겨울철이라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한 62.5A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남향을 바라본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62A 생산되게 되면 내가 하루에 26.6A를 쓰니까 충분히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이제 1800 이상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600W 두 장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뭐 세 장을 쓰셔도 되는데 이게 뭐 3600 정도를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건 또 알아서 판단. 왜냐면 남는 건 다 버려야 되거든요. 다 열로 버리기 때문에 설치해 놓을 수 있고 나중에 증가시킬 수 있는데 배터리를 늘린다라고 하는 조건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제 태양광에서 발전한 에너지인데 결국은 다 그냥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충전을 안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옆에 이거 완성된 도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거 했을 때 만든 주로 캠핑카 할 때 쓰는 도면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그럼 이제 세 장이 되겠죠. 세 장을 직렬로 연결하면 되고요. 뭐 가운데 연결하는 게 직렬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리고 묶어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 여기에는 차단기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독립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서지 프로텍터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지 프로텍터가 달려 있고 그걸 접지를 이제 땅에 시켜야죠. 그리고 이렇게 두 선처럼 어, 이 접지되지 않은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냥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지돼 있지 않은 두 개의 선인 경우에는 한 선만 차단하면 안 되고요. 두 선을 꼭 차단하도록 한국 규격은 따로 없는데 미국의 그 전기기술자 협회 NEC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선을 꼭 자르도록 그 다음에 SPD 서지 프로텍터를 꼭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서지 프로텍터 박스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차단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들어가는데 이건 442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단기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도록 직류 차단기를 쓰셔야 되고요. 직류 MCB죠. 마이크로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터미널 블록은 선이 하나니까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 전류를 이제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보여주긴 하는데 암페어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암페어 아워로 보여주진 않거든요. 보여주긴 하는데 킬로와트 아워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실시간 양이나 또는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터리 잔량계 또는 양방향 전류계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션트죠. 여기 통해서 전류가 얼마큼 흘렀는지 보고 여기서 암페어 아워 단위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터리를 내가 이제 여기 우리가 240A죠. 완전히 충전했을 때를 240A로 기록을 해두면 거기서부터 얼마큼씩 빠져나가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0A인데 그날 꽉 채웠는데 내가 26.6, 20A를 빼놨다 칩시다. 그럼 30A라고 하죠. 30A 빼내게 되면 그러면 240-30이니까 210A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로 표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있으면 되게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는 이제 48V로 쭉 엮으시면 되고요. 인버터는 인버터 앞단에 차단기를 적정량 붙이시면 되고요. 이제 인버터가 문제인데 이 인버터를 우리가 제가 3kg라고 적어놨거든요. 인버터가 그 용량이 이 냉장고만 보면 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기를 많이 먹지 않거든요. 제가 순간을 말씀드렸는데 순간 최대 140W를 먹고 있는 거. 물론 90W, 90리터 얘기예요. 90리터가 140W를 최대로 먹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17이 되게 되면 뭐 한 100, 좀 4등급이니까 한 180, 어쨌든 200W를 안 넘어간다는 거죠. 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냉동을 시킬 경우 얘기인데 그게 100, 뭐 200을 안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인버터를 달았을 때 200을 안 넘기니까 뭐 더 달아줘도 300이나 또는 500, 이 정도만 달아줘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문제는 이 커피포트가 2000W짜리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커피포트를 처음에 데울 때 2000W가 순간적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이제 2000W를 견딜 수 있으려면 인버터는 최소한 2000W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W를 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은 배터리 48V를 받아서 3000W로 처리할 수 있고 출력은 물론 220V에 60Hz 한국전력 전기랑 동일한 전기를 출력을 하겠죠. 3000W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세 장씩 직렬 연결하시고 컨트롤 연결하시고 여기 서지 프로텍터가 이제 포함된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구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단기 하나 직류 차단기 그 다음에 터미널 블록은 필요 없고요. 배터리로 연결되고 이쪽도 바로 여기서 션트로 연결되고 션트에서 배터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배터리 위쪽 차단기 여기다 그냥 MCCB가 아니고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48V니까 MCB를 해가지고 이쪽에다 같이 그 DNL을 묶으시면 되는데 용량이 뭐 한 125A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 3kg짜리 입력 48V 받아서 220V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한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설계나 또는 견적을 요청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요 3번이거든요. 어떤 전기 제품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건지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이 전력을 이제 얼마큼 필요한지 알게 되니까 그 전력을 얼마만큼의 배터리에 저장해 놓을 것인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에 충전하는데 조건이 이건 거죠. 사용할 암페어 아워보다 충전되는 태양광의 암페어 아워 일일 평균 생산량이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저가 제가 요 2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800W를 제가 배터리를 48V 구성했으니까 충전 전압은 57.6으로 우리가 부스트 충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나눠주게 되면 31.25A인 거고요. 거기다 2시간을 곱했죠. 그러니까 평균 총 일조 시간이에요. 이건 일일 총 일조 시간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평균이긴 한데 흐린 날은 뭐 이게 0이 되는 거죠. 아예 비가 오는 날은 거의 뭐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사용하실 때 컨트롤러를 MPPT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뭐 흐린 날도 이렇게 충전이 일정 부분 될 수 있도록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맑은 날 태양광의 그 광자, 포톤이라고 하는 게 포토볼틱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톤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땅 하고 떨어져 있는데 직각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최외곽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저희한테 정보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견적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킬로와트 시스템 이렇게 1.8kW인데요.
구성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요건 이제 보통 캠핑카에 사용되는 이제 방식인데 딱 하나 다른 게 그거죠.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 이게 서지를 어디 접지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차량은 그 고무 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지가 이쪽 통해서 들어온다 치더라도 이거를 어딘가로 땅으로 내려보낼 접지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뭐 농막이나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태양광도 별도로 접지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서지가 들어오는 거를 접지를 좀 내려서 서지가 회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 차이점이고요. 이제 다른 이런 뭐 주행 충전기나 한전 충전기, 뭐 직류바 이쪽은 연결 안 하시는 거니까 이쪽 차단기하고 터미널 블록은 이제 사용 안 하시게 되는 거. 그 차이 이외에는 다른 게 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파워센터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